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오재용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뉴저지에서 소매업과 또 한국의 수출 상품에 대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랜와이즈의 대표 손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유통업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평생을 소매업과 수출 상품 개발 전문가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손대용 대표님이십니다. 최근 쿠팡과 시커머스에 밀려 지속 축소되고 있는 한국 오프라인 리테일의 위기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월마트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제대로 된 한국형 해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자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을 사실 오랜 시간 고민한 것은 저하고 이 책을 같이 공저한 그 마그넷의 윤미정 대표입니다. 윤미정 대표는 브랜딩 전문가고 그 또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특히 월마트의 변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한테 공저를 제안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도 월마트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해서 과연 월마트가 어떻게 이커머스에 대항해서 더 나은 회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책의 집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 질문 간단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책을 보니까 월마트는 AI 기업이다. 또 월마트는 이제 더 이상 유통기업이 아니라 기술기업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월마트가 어떻게 미국의 테크 기업으로 불리는지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마트는 실제로 2015년 16년이 되겠죠. 새로운 CEO, 그 유명한 더그 맥밀런이 CEO로 취임하게 되면서 그동안 월마트가 갖고 있던 것들을 모든 것을 혁신하고자 수많은 테크 기업들을 매입하고 합병하고 인수합병하면서 그 회사들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테크 기반의 월마트를 오히려 이식함으로 인해서 상호의 장점을 가진 테크에 의한 소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5년 작년도 연말에 네. 월마트가 자기네 주식을 일반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으로 옮겼습니다. 네. 사실 소매 기업이 나스닥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는 스스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을 파는 소매 기업이 아니고 테크를 바탕으로 하는 테크에 의한 소매 기업이라는 것을 선언한 그런 셈입니다. 네. 따라서 물론 그 이전부터 월마트는 준비해 왔지만 지금은 단순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테크 기반에 의해서 그것들을 고객들을 위해서 전달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까 하는 테크 기반의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면은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을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의 오프라인 유통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자님께서 보시기에 솔직히 대한민국의 오프라인 유통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로 그 유튜브나 그 각종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쿠팡이나 시커머스 공습에 서서히 침몰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선진국, 중국도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소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인식을 할 때 OECD를 포함해서 온라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과 중국입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 굉장히 취약화되는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이커머스의 공룡 기업인 아마존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현재 온라인 소매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앞당겨졌지만 그래도 현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2030년대 중반에 네. 미국의 온라인 시장이 전체 소매 시장이 약 35% 정도가 될 걸로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만큼 미국의 소매 기업의 역사가 길고 오프라인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역시 현재 20%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온라인에 의해서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오프라인의 업체들이 옴니채널 또 아니면 고객과의 고객 경험의 개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생존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더 이상의 오프라인이 잠식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네네.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보면 그 비식품은 대폭 축소하고 식품관과 즉석조리, 델리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그 리뉴얼이 대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는 그리 뭐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월마트의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위에 온라인의 강점인 신속함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 책에는 쓰여져 있던데요. 월마트가 지금 한국의 마트들의 이런 근시안적인 매장 리뉴얼을 바라보면 아마 뭐라고 한마디 조언을 했을까 싶네요. 글쎄, 제가 뭐 월마트 관계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과 미국의 기업들이 소매 기업들이 투자하는 형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하는 신선식품의 비중을 높이고 특히 그 레이디 투 힛이나 레이디 투 잇 같은 즉석식품 상품들을 높이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물론 홀푸드 같이 외부 업체를 임대를 유치하는 수수료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많은 기업들은 센트럴 키친을 만들어서 자기네의 센트럴 키친에서 점포로 상품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춥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맨 밑단인 매장에서의 판매 환경에만 투자를 하고 네. 실제적으로 그런 상품에 대한 조리 과정부터 그것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센트럴 키친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예 센트럴 키친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 맨 밑단에서의 환경에 의한 투자는 조건은 만들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 시작되는 곳의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작을 해결하지 못하는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나 월마트 같은 경우 사실 즉석 델리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최고의 슈퍼마켓으로 일컬어지는 웨그만스의 경우를 보면 네. 매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도 자기네 센트럴 키친을 통해서 식자재와 중간 조리 과정을 마치고 공급이 네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 오퍼레이션도 줄이고 인건비도 낮출 수 있는 정말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처럼 매장의 판매 환경만 인테리어를 바꾸고 판매 환경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네네. 이익의 원천으로 만들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미국의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ROI나 BEP 측면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다음 질문도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의 유통업계에도 AI가 화두입니다. 매장에 무인 결제기를 달고 앱에다 챗봇을 구현해 놓고 디지털로 전환했다고 자랑들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이 DX 디지털화와 그 월마트의 AX DX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디지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판매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환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피킹한다든지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되는 이런 중간 과정들을 디지털이라고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비접촉을 하고 상품을 살 수는 없으니까 적게 접촉하는 로우 터치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네네네. 즉 온라인으로 주문해 놓고 점포에 가서 주차장에서 물건을 컵사이드 픽업을 통해서 받거나 점포 내의 픽업 센터에서 자기가 주문한 상품을 찾아가는 네네. 즉 로우 터치 적게 접촉한다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시대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환경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순서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기초부터 튼튼한 디지털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또 AX 같은 경우는 결국 그동안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자기네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자기네를 혁신해 갈 수 있는 토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AI나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는 것은 네네. 시작도 가능하고 진행도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진정한 DX나 AX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 그 독자분들 가운데는 이제 월마트 같은 거대 공룡의 성공 스토리는 너무 멋지지만 그건 뭐 돈 많은 대기업 이야기 아닌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이외에 우리나라 중소업체나 이 동네 맘앤팝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과연 이 책을 읽으면 우리 동네 구멍가게도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 캐주얼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이 뭐 월마트에 대한 이런 책들이나 미국 유통 환경의 소매 환경에 대한 책이 지금 한국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솔직히. 네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보면 월마트는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월마트를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젊은 시절 일본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일본 단어 중에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즉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네. 즉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어떠한 경우든 오프라인의 환경도 모든 오프라인의 환경 작은 상품의 하나 진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마지막 고객이 계산을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소매점, 매장, 오프라인 뭐 어떤 것이든 환경을 갖춘다면 저는 그것이 월마트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네네. 그러한 목표의 네네. 철학에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통업계에 근무하는 우리 그 MD들 얘기 잠깐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유통의 꽃은 MD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책에서 보면 이제 데이터와 AI를 못 쓰면 이제 도태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는데 네. 이 현업에 계신 MD 분들은 이 또 그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짬바,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죠, 짬바를 다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AI 시대의 MD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MD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네.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MD들이 할 일이 있나? 그냥 회사가 갖고 있는 AI에 물어보면 네네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몇 개를 사야 돼 네네. 뭐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만 하면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합니다. 네네. 제가 생각할 때 AI 시대의 MD들은 앞으로 AI를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AI에 대한 이해, 네. 또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네. 얼마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나, 네네. 그러한 테크 기반의 그
자체, 그 본질 자체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MD들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근데 제목을 제가 내일 출근해서 딱 이거 하나만 바꾸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주제의 질문인데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유통업계 이 대기업 임직원분들 또 동네에서 작은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들까지 어떻게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서 그냥 그 핵심 에센스로 내일 출근해서 딱 이거 하나부터 당장 바꿔라 하는 이 대표님만의 강력한 원픽,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할까요? 네, 한 말씀 주신다면요. 모든 자기가 하는 일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기록을 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오늘 했던 일들에 대한 자기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고 몇 시간을 했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시간이 걸렸으며 그걸로 이룰 수 있었던 성과는 어떤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년 이맘때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네. 얼마나 개선이 됐나 뭐가 부족했나를 판단하면 네네. 스스로 어떤 것들을 발전하고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저 역시 직장 생활을 그렇게는 못했지만 네. 지금 만약 특히 젊은 분들 앞으로 미래가 있는 많은 소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정량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소팅해서 분류해놔서 언제든 자기가 했던 것들을 꺼내 쓰고 언제든 미래에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을 스스로 만들라고 네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적자 생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유통 환경이 어렵다 보니 이제 오프라인의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마트 혁신 사례가 증명했듯 오프라인은 이제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이커머스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네. 좋은 대담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